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네,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탄산 칼슘 수용액 두 개를 두 개 투명한 액체인데 두 개를 섞으면 앙금 반응이 일어나죠. 자, 두 개를 섞었을 때 자, 탄산 칼슘이 생성되면서 탄산 칼슘은 물에 녹지 않아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 전혀 다른 물질이 됐지만 반응 전에 있었던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이후에 총 질량이 같다. 네, 이런 내용이 질량 보존 법칙이죠.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 이런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교과서 30쪽과 31쪽을 보고 수업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서 같이 보면서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소 반응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될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종이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불에 태우면 질량이 그대로일까요? 네, 종이 한 장의 질량을 재고 네개 불을 붙여서 태우면 재가 남겠죠. 자, 그럼 그 재의 질량과 타기 전에 종이의 질량은 같을까 다를까? 어떨 것 같아요? 네. 반응 전에 이 종이의 질량과 불에 타고 남은 재의 질량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뭐가 무거울까요? 네, 종이의 질량은 무겁겠지만 타고 남은 재는 더 굉장히 가볍죠. 조금밖에 안 남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강철솜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 네, 강철솜. 쇠로 된 건데 쇠를 얇게 솜처럼 만들어 놓은 게 강철솜이에요. 자, 이 강철솜을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종이가 타는 것처럼 강철솜도 불에 종이처럼 활활 잘 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잘 타요. 자, 강철솜을 연소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선생님이 하나 더 올렸는데 그 링크를 보고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영상을 뭐 천천히 다 볼 필요는 없고 중간쯤 스킵해서 중간부터 보면 돼요. 자, 거기 보니까 강철솜에 태우고 나니까 그 질량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강철솜은 태우니까 질량이 더 늘어나고 종이는 태우고 나면 질량이 줄어들고,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 나무 인형이 있는데 나무를 불에 태우면 태우기 전의 질량과 태우고 난 뒤의 질량, 네, 태우기 전에 질량이 더 무겁겠죠. 태우고 나면 재만 남게 되는데 남은 재의 무게를 재보면 원래 나무의 무게보다 적게 나갈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은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같아야 되는데 뭐 종이나 나무 같은 것은 태우고 나면 질량이 줄어들고, 네, 반대로 강철솜 같은 경우는 태우면 질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 네,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나 성립하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살펴보면 탄산 나트륨 같은 염화칼슘을 반응시켜서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고 염화나트륨이 생기는데, 자, 반응 전에 이 두 가지 물질 전체의 질량, 이걸 더한 것과 반응 후에 이 생긴 물질 전체의 질량을 합쳤을 때 각각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종이는 뭐하고 반응했느냐? 종이를 불에 태웠다는 것은 종이 혼자 반응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불하고 반응했느냐? 불하고 반응한 것도 아니고 불은 물질이 아니에요. 자, 종이가 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산소가 있어야지 불에 탈 수 있어요. 자, 공기가 없는 곳에서
혹은 공기가 다른 공기를 있더라도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네, 여기다가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가 않아요. 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응 전 물질은 이 종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도 있죠. 그런데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우린 그건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종이 무게만 측정해서 생각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무게 다른데, 반응 전에는 종이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네, 종이가 있었고, 이게 이제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네, 재가 남았어요. 자, 그럼 이 재의 무게만 나중에 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재만 생성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네, CO2죠. 자,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왜냐면 종이 안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 안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찌꺼기인 재가 남지만 종이 안에 들어있던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건 산소 보이지 않고 종이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재만 보이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질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겠죠. 산소와 종이 총 질량을 재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물질 재와 이산화탄소,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린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다 질량을 더하면 반응 전의 이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철솜도 마찬가지죠. 강철솜. 네. 강철솜. 네, 그냥 쇠는 잘 안 타요. 네,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솜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불을 갖다 댔을 때 강철솜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서 있는 산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죠. 산소와 강철솜이 만나서, 이거는 뭐 산화철이 돼요. 산화철. 철이 타고 나면 남는 게 산화철이 되는데, 뭐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종이는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날아갔기 때문에 재만 남았고, 이 재의 질량은 얼마 안 되죠. 네, 날아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총 질량 같았다는 거고, 자, 강철솜을 연소시켰을 때 산소하고 결합할 때 산화철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죠. 강철 안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산소와 강철솜이 이렇게 연소하는 반응에서 산화철이 생기면 원래 산소의 질량과 강철솜의 질량,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과 강철솜을 다 더한 이 질량은 생성된 산화철 이 질량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눈에 안 보이고, 질량을 잴 때 강철솜만 우리가 질량을 재죠. 자, 강철솜만 질량을 재고, 그 다음에 불을 태운 뒤에 산화철이 됐을 때 이 산화철, 네, 태운 철을 또 질량을 재게 되면, 네, 이 강철솜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철솜 안에 산소가 결합하면서 산소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산화철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잘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답을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왔다면 여러분이 조별로 좀 토론을 해보고 난 뒤에 그 이후의 결론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토론할 수 없어서 자, 이렇게 결과를 얘기했는데,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질량이 일정하다. 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어떤 물질이 불에 타는 과정, 연소 과정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질량을 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연소 전에 이걸 다 가두어서 안에 들어있는 종이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까지 전부 다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자, 이 전체의 질량을 재고, 자, 그 다음에 이 종이가 타고 났을 때 재가 남게 되고,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가두어서
네, 둘을 비교한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 연소 전과 후에 질량이 같다. 네,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 전에 철의 질량과 공기 중에 있던 산소, 네, 이것의 질량까지 합치면 반응한 이후에 산화 처리됐을 때 전체 질량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는 태우면 질량이 줄어들고 철은 태우면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이 과정에서도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점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퀴즈 과제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퀴즈 잘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이거 완료만 버튼만 누르고 이거 출석을 체크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출석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선생님이 질문이 있는 내용은 댓글로 여러분 달아주시면 네, 선생님이 그에 대한 답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